안녕하세요. 위닝 코칭협회입니다. 이번에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전술로 임해야 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2014년도에 한국 POC협회 주관으로 열린 경영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소개한 것입니다. 소개할 내용의 핵심은 기업에서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과를 창출해낼 사람들은 소속 직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직원들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집중하였습니다. 태양계의 각 행성의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위성 사진에 찍힌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진을 확대하여 하나의 공장 건물에 집중해보죠. 건물 내부에는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시설을 운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결국 거대 도시를 만든 주체는 사람들이거나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며, 이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조직은 기능이나 조직 효율성을 생각해서 목적에 맞도록 만들게 됩니다. 또한 각각의 조직은 최대의 성과를 추구하면서 서로 경쟁하도록 기업마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평가 기준은 조직이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지만, 때로는 그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자신이 속한 부서의 이익만을 위한 편협된 업무가 불러온 결과들이죠. 자신의 부서만을 위해 노력하는 사일로 조직에서는 부서 이기주의가 작용하면서 업무 협력도 어렵고 예산 확보나 유능한 인재의 쟁탈전 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일로 조직에서는 어떤 변화에 바람을 일으켜야만 기업의 공동 목표를 획기적으로 달성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요? 변화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지만 직원들의 시큰둥한 반응 때문에 망설인 적은 없나요? 그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당장 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 조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인가요? 당신이 속한 조직에서는 서로 업무를 미룬다든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불협화음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이들은 조직이 추구하는 업무 방향성에 맞추어 일하고 있나요? 조직의 관리자로서 이런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증상별로 땜질식 대책을 시행하다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실패를 거듭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악순환에 대해서 걱정하고 해결해보려는 노력도 포기한 채 조직의 쓴맛이라고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답은 있습니다. 사일로 조직의 병폐를 해결할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고 실천할 생각의 변화가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데, 결국 사람에 의해 조직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 아이디어는 외부 전문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컨설팅보다는 직원들의 코칭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코칭해야 할 내용들은 업무에 내재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잘 파악하고 이들에게 내재된 가정을 찾아내어 불합리한 가정을 타파하는 것에서부터 변화와 혁신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직원들이 겪고 있는 업무 혼란을 제거하는 일이며, 이 일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생각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을 시키는 일만 하는 일꾼으로 취급하고 관리자는 일꾼들의 업무의 시시비비만 가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만 조직이 안정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어떻게 사람을 키워야 할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인재들입니다. 기업의 문제는 대부분 딜레마적인 문제들이고 대부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과거와는 다른 창의성을 동원해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떤 지식이나 경험 또는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개인의 스펙이 높다고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들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원하는 인재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스펙보다는 각종 공모전이나 미션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해서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 선보였는데 인재 채용 방식에서 커다란 변화가 감지됩니다. 그런데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신입사원에 의존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중요한 것은 관리자가 먼저 문제 해결 기법을 알고 시도하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입사원보다는 오랫동안 업무에 종사했던 직원들을 변화와 혁신의 리더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직원들의 창의성을 일깨울 방법만 알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창의성은 있습니다. 다만 창의성을 깨울 방법을 모른다면 약간의 코칭만 필요한 것이죠. 코칭이란 정해진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몇 년 전 일이지만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불거진 사회적인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런 딜레마 문제는 일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서 기업이 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죠.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손실을 없애면서 국가의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간의 일자리 다툼에 대한 딜레마 갈등 문제인 것이죠. 정부와 기업의 공동의 목적은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모두 일자리를 갖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필요한 것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를 만족시킬 두 개의 전제 조건들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갈등 관계에 있게 됩니다. 문제 해결은 이러한 대립 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 한쪽의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에서 모두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화살표에 숨겨진 가정을 기반으로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해보면서 가정을 깨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대립하는 요인들 간에는 트리즈 기법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양쪽의 필요 사항을 모두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공모전에 제출되었던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서 생각의 순서를 따라서 정리해보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출된 아이디어는 기존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조건으로 분리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조건으로 분리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아이디어들을 잘 가공하고 그룹핑한다면 누구든지 손쉽게 딜레마 문제를 해결할 대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풀이 기법들은 직원들이 생각하는 순서를 약간만 바꾸게 하면서도 기업이 안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변화와 혁신을 직원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떤 업무 방식을 적용해서 일해도 상관은 없지만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변화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문제 해결 기법을 찾아가는 위닝 코칭 협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